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우리 요즘 변호사님 야구 보세요? 야구요? 네. 야구 시즌이잖아요. 근데요. 야구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러 다니더라고요. 네. 바빠서 못 봐요. 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야구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요새 1등 누구예요? 제가 요즘 1등은 모르고요. 뭐. 작년에 우승 누가 있는지 알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현재를 살아야지. 과거를 살면 너는 어떡해. 에? 너는 알아? 모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은 골프나 축구 이런 거 좋아하고 또 야구는 하는 거 좋아하지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야구 해봤어요? 몇 시간 내내 보고 이런 야구 거. 해봤냐고. 그럼요.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언제 운동신경 좋잖아요. 했냐고.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좀 와라 해서 그래서 몇 번 했냐고. 나가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언제? 작년에? 작년에? 네. 근데 이게 오재원 선수가 네네네. 사실 지금 그 마약 등 혐의로 음. 이미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그렇죠. 어제 이제 첫 공판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한 2, 3년 전에 네. 지금 현 정부가 음.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죠. 음. 그렇죠.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마약 때려잡겠다. 맞아요. 니네 죽었어. 네. 라고 한 이후에 네. 형이 실제적으로 체감이 될 정도로 세졌어요. 네. 대마 몇 차례 투약한 것만 가지고서도 요새는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1, 2년 전에 내가 대마 투약한 거 가지고 기소에 받았었는데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뭐 지인한테 조언을 해가지고 수사 단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잖아? 그럼 정식 재판으로 가서 이거 실형 선고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가 됐어요. 저희도 사실은 대마 어. 기소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관련해서 지금 뭐 오재원 선수가 난리라면서요. 오재원 선수 같은 네. 경우는 어제 이제 첫 번째 공판기일이었는데 우리가 영상도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찍었었는데 네. 어제는 네.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에 맞아. 재판하나요? 재판하나요?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네. 많을 거야. 네. 왜냐면 다 네. 공휴일인 줄 알아. 그렇지. 그죠? 네. 근로자의 날은 정확히 말해서 공휴일이 많이 해요. 아닙니다. 네. 공무원이 쉬는 날이 공휴일인데 맞아요. 공무원들은 쉬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도 일을 하고 법원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요. 저도 네. 어제 오전에 네. 서울 가정법원에 재판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어제 직원들은 쉬었는데 네네. 변호사들은 안 쉬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 이제 일이 많은 시즌에 근로자의 날이 꼭 잡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나 다음 주나 이렇게 사건이 많으면은 변호사 사무실에 사실 직원분들도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죠.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놀 거면 아싸리 놀든지 아니면 그냥 일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은 저쪽에서 그렇지. 저쪽에서 공무원들은 일한다고. 일하고 그냥 근로자들은 쉬고 뭐 공무원들은 또 이런 거란 얘기지. 자기네들 또 일하니까 당연히 우리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 엄청 너무 심해요.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서 어제 심지어 재판했는데 오전에 근로자의 날 다른 사람들 많이 쉬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차는 별로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서 결론도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그것 사건 관련해서도 곧 찍을 겁니다. 네. 며칠 상간에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어제 어쨌든 오재원 선수가 네네네. 첫 번째 공판기를 했는데 그렇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네. 오재원 선수가 어떻게 진행돼요? 그럼 내가 얘기할 줄 알았지. 나는 네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네. 오재원 선수가 받는 혐의가 마약 투약도 있고, 네. 그다음에 마약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이제 그 외에 음. 뭐 보복, 협박, 폭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마약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인정한 것 같아요. 졸피뎀인가 뭐 피로폰인가 네, 뭐야? 졸피뎀하고 그다음에 스틸독스 이런 것들을 네. 대리 처방 받은 혐의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일단 마약과 관련된 혐의들은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지인에게 이 지인이라는 사람은 오재원 선수하고 같이 기소된 네네. 마약을 한 사람인데 또 피해자기도 합니다. 어떤 네네. 부분에서 피해자냐? 이거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신고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망치로 휴대폰을 뭐 부수고 원래는 때릴 듯이 했는데 때리진 않았던 것 같고 뭐 망치로 휴대폰을 부순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의 피해자로 또 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로 막 쌍욕을 하면서 그렇죠. 뭐 협박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는 그 녹음 내용이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 이제 협박 내지는 폭행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부인하고 네. 마약과 관계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재원 선수가 부인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부인을 할 때 네네.
이제 공소사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데 뭐는 인정합니다, 뭐는 부인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 기록상에 나오는 증거들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들에 대해서 나 그냥 그 증거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 증거를 다툴 거냐에 그렇지.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오재원 선수 입장에서는 협박과 폭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무죄를 다툰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요것과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할 거란 말이지. 그거 정확히 말해서 그거 관련된 것 중에 네, 본인에게 그렇지. 불리하게 진술된 그렇죠. 것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부정하겠죠. 그럼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의되는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서 네. 내지는 진술조서 그렇지. 그 다음에 참고인의 진술조서 이런 것들이 그렇지. 기본적으로 부동이 될 텐데 맞아요. 어제 같은 재판에서는 이제 오재원 선수가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도 있겠지만 그 공범이 그 협박 폭행의 피해자로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검사는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검사가 그 조서의 원 진술자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아, 되게 혓바닥기네. 아. 어쨌든 가만히 듣고 아유, 있다가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니 맞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그 피해자가 네. 다음 길에 증인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네. 증언할 거예요. 나 네. 어떻게 당했다, 네. 아니면 당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당했다라고 증언하면서 본인이 작성한 진술조서 같은 거, 막 나 그때 이렇게 한 거 진술한 게 맞아. 어. 그러면은 사실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안 당했다고 하거나, 아 그때 내가 거짓말한 거야, 혹은 뭐 실수로 진술한 거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당했다고 했지만은 막 진술이 횡설수설해. 이랬다, 저랬다, 며칠 이랬다 막 시간이 막 바뀌고 막 장소가 바뀌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어쨌든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나는 안 때렸다 그러고 내지는 뭐 보복한 거 아니다 그러고 네, 협박 안 했다고. 피해자는 그러고. 당했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의 진술에 누구의 신빙성이 더 있느냐의 네네. 문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네. 그럼 두 사람 말 다 차치하고 객관적으로 증거 뭐 있냐 이거 얼마나 믿을 만하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네. 그런데 뭐 휴대폰이 망치로 깨져 있다던가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을 테니까 네. 또 그런 거를 재판부에서 어떻게 볼지 그렇죠. 뭐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네.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마약 사건의 요즘 현황이나 실태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건, 제가 관리하는 사건만 지금 몇 건이 되는데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신속하게 끝나질 않아요. 이게 사실 요즘 마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건들이 많이 밀려 있기도 해요. 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하고 뭐 피의자 신문조서 받았으면 더 이상 할 거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한다? 뭐 하겠어요? 보안 수사. 압수수색한다. 압수수색. 갑자기 불시에 압수수색과 집에 다 털었어. 컴퓨터 다 털고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갔어. 그런데도 안 나와. 근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한 뒤로 한 3, 4개월 지난 것 같은데 처분이 안 나요. 환장하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털려고 하는 거야? 경찰에서 넘어갈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도 검찰이 하세월을 하면서 처분을 안 내리고 있다가 또 갑자기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또 하세월로 있다가 늦지마 기대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나 올리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또 올라갔으니까 내쫓다가 특히나 이런 것들이 마수대, 광수대 이런 같은 좀 특수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특수부서에서 조사한 사건이 검찰로 올라가지 검찰에서도 하세월이야. 환장을 노리십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권 조정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원인이 사실 딱 뭐냐 이런 것들을 뭐 정밀하게 분석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수사권이 조정되고 난 이후에 사실 약간 검찰하고 경찰하고 권력 다툼도 있다고 분명히 경찰에서는 얘기를 합디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원래 있었던 뭐 거.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수사관들하고 실제로 이제 일선에서 수사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검찰이 우리를 약간 물먹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보안 수사가 많이 내려오니까. 근데 또 검찰에 있는 일선 검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니 이게 과거에는 이제 딱딱딱 문제되는 사안이 있어서 우리가 불러서 조사한다던가 네. 증거 수집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보안 수사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또 뭐 그렇게 이런 많이 애로 하죠. 사항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폭탄 던지기.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새는 마약 사건이 왜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사기관을 압박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또 압박하면 또 싫어해요. 그래도 해야 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야 돼. 이 사건 할 수밖에 뭔데? 없어. 얘기해봐. 어? 이 사건 뭔데? 아니 그냥 어. 무슨 사건이 도착하잖아. 향정신성의약품. 아니 지금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향정신성의약품이 그냥 배달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게 왜 여기 왔는지 나한테 왜 왔는지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조사 다 받고 압수수색 다 털리고 뭐 소변하고 뭐 검사 다 했어요. 아무것도 안 났는데 처분이 안 나와요. 완전 노시요. 중간에 담당자 한번 바뀌더라고요. 완장을 노리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가 많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원래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은 발부를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영장이 조금 많이 신청이나 청구가 잘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청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나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수사기간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뭐 10일, 11 플러스 10일 해가지고 최대한 끌어봐야 한 달이야. 그 안에 기소해야 돼. 그러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죠. 라는 시간을 생각이 충분히 네. 갖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빨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 말이지. 어쨌든 네. 어쨌든 요새는 대마 향정 마약류 사건 관련해가지고 수사 기간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냥 정식 재판으로 단순 투약이더라도 2회 3회만 돼도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 매우 많다. 매우 많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대마도 똑같아요. 대마 3회 투약 최근에 정식 재판으로 간 사건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네. 오재원 선수에게 마약을 유통한 사람들도 이제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약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또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런 것들은 또 엄하게 처벌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특히나 이제 그런 약 같은 것들을 본인이 직접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이제 계속해서 뭐 주변에서 본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범위 없이 뭐 걸리게 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혼자 옛날처럼 그냥 경찰관이 이거 기소에 나와요 라는 말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있는 글을 다 불고 나중에 정식판까지 가서 후회하면서 변호사 선임하지 마시고 네. 미리 이제 법무법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마약류 사건을 많이 하는 네. 법무부에 연락하셔가지고 자문을 받고 네. 필요하면 수사 단계에서 선임을 해서 네.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든 아니면 약식 벌금형이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네. 다 해야 되겠어요. 네. 맞죠? 맞습니다. 뭐 해주실 말씀 있어요? 이게 진짜 사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이게 종결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렇지. 만약에 이거 그냥 종결 처리해가지고 혐의 없으면 때리고 또 나중에 범죄 있으면 조사하면 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의라는 게 시적절한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한참 뒤에 나오고 이런 거는 네. 사실 너무 기다리는 동안도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사 책임자도 약간 책임감도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사력을 좀 더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빨리 수사를 종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재원 씨 다음 사건은 그 증인신문으로 진행되겠네요. 6월 11일에 이제 증인신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증인 몇 명이에요? 내가 다 증인신문상 준비했어요? 증인신문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습니다. 뭐야. 저희는 담당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맡고 있는 마약류 관련한 네. 담당 의뢰인을 위해서 담당 변호사로서 열심히 네.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